오랜만에 이 사람의 이 이름 석자가 등장했는데 가히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요, 주거 침입으로 본인의 외할머니를 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에 따르면요, 경찰에 체포된 후에 지난 9일 새벽 1시쯤에 경찰서로 연행이 됐고 그곳에서 약 5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주거 침입으로 외할머니를 신고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어쨌든 그 신고로 인해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얘기는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얘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외할머니 정옥숙 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외손자 최한희 씨가 3박 4일 집을 비우게 됐다고 외할머니가 집에 와서 고양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최한희 씨는 최준희 씨 오빠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에 따라서 지난 7일 정옥숙 씨가 외손자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집안 청소 등을 했다고 하는데 다음 날인 지난 8일 밤 10시경 어느 정도 청소를 마무리하고 쉬고 있는데 외손녀인 최준희 씨가 그 집에 들어오더랍니다. 할머니를 보더니 할머니가 왜 여기에 있냐? 이 집은 이제 할머니와 상관없는 집이니 당장 나가달라고 했고 이에 정옥숙 씨가 아니 오빠가 집을 봐달라고 해서 와 있는데 이 밤중에 늙은 할머니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대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와, 일단은 황당하죠. 자신의 외할머니를 주거침입 혐의로,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그 밤에 신고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실제로 경찰이 왔고 들이닥쳤고 조사를 5시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더 가관이잖아요. 할머니가 왜 내 집에 있어?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정옥숙 씨에게, 고 최진실 씨 어머니예요. 정옥숙 씨는. 근데 이 최한희 씨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나 잠깐 3박 4일 집을 비울 건데 와서 집도 좀 청소 좀 해주고 고양이 좀 봐줘라고 최한희 씨가 양나라 변호사님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왜 최준희 씨는 내 집에서 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서초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요, 고 최진실 씨가 이제 생전에 구입해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까지도요,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남매가 모두 성년이 된 이후에 이제 외할머니는 따로 거주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공동 상속인인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이 돼서요, 이제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환희 씨가 거주를 하고 있고, 이제 최준희 씨는 따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최준희 씨는 저기에 매일매일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따로 이 오피스텔을 얻어서 밖에 나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명의는 공동 명의로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거주는 나가서 혼자 따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최준희 씨 얘기처럼 그 집은 최준희 씨 집이라고 하는 게 그 우기는 게 주장하는 게 맞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공동 지분이 있어서? 네. 일단은 법적으로는 맞다는 거예요. 그 집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나가 이 말이 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쨌든 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집의 공동 명의자인 그럼 자기 오빠 최준희 씨 오빠 최환희 씨가 할머니 나 3박 4일 집 비울 건데 와서 집 좀 봐주면서 내 고양이 좀 봐줘 했잖아요. 집주인 허락 받고 왔는데 그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통상 이와 같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법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가족 간의 문제다 보니 현장에서 굳이 입건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의 어느 일방이 법적 문제를 삼고 싶다면 추후에 따로 고소를 하라고 안내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긴급 체포가 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권자 최한희, 최준희 남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환희 씨가 실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정확히는 주거 침입이 아니라 퇴거 불응이 문제되는 사안인데 과연 실거주하지 않는 최준희 씨가 요구한다고 해서 나가지 않은 사안을 두고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지는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경찰이 입건을 했다면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준희 씨가 최환희 씨가 실거주하고 있는 이 집에 수시로 드나드는 등
실거주권자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거나 퇴거 불응이 아닌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저간의 사정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하재근 평론가님, 손자가 할머니 좀 와줘, 나 잠깐 집 비울 건데 청소도 좀 해주고 내 고양이도 좀 봐줘. 손자네 집에 지금 청소하러 갔다가 집 봐주러 갔다가 지금 고소까지 당하게 된 정옥숙 씨 외할머니 심경은 지금 어떨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의 심경이 정말 제가 내막은 모르지만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참담할 것 같은데, 이 정옥숙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경찰서 4층에서 5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당장 죽고만 싶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요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니까 그 이제 정옥숙 씨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밤샘 조사가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밤샘 조사가 현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싫다,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밤샘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심경이 천갈래 만갈래 찢길 것 같아요. 외할머니 정옥숙 씨 입장에서는요.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이자 지금 최환희, 최준희 이 손자 손녀의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저희 제작진이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지방을 간다고 할머니 집에 와서 고양이 밥도 좀 주고 집 좀 봐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못해 이러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 갔지요. 소리 돌리고 막 청소하고 뭐 닦고 먼지 털어내고, 입고 간 옷이 다 젖었어요. 막 빨개 빨고 이제 이불도 빨고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쉬려고 하는데 누가 배를 삐삐 눌러더라고요. 15분 지나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이 왔니? 이랬더니 쑥 들어오는데 보니까 손녀야, 최준이, 댁이 왜 여기 앉아있냐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남이야, 나하고 남이야. 그 남의 집에 와서 앉아있니? 나가래요, 다짜고짜. 한이가 오라고 해서 와가지고 뭐 여태 일하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이 밤중에 어디로 가라고, 못 나간다고 이랬더니 그냥 바람같이 슝 하고서는 또 나가대. 한 20분 되니까 문 닫는 소리가 막 들려요.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경찰이에요. 신고받고 왔다는 거예요. 정옥숙 씨, 그러니까 최준희 씨의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가 전한 그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물론 정옥숙 씨의 주장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면 왜 외할머니를 최준희 씨는 고소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최준희 씨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준희 씨는 사실 외할머니와 갈등이 좀 보였던 바가 있는데요. 이전에도요. 할머니와의 갈등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시작됐다라면서 미성년자일 때 내 몫의 재산을 할머니가 건드리면서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횡령을 하니까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의 주장이 먼저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일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있었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경찰에 이제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 경찰의 퇴거 명령에 불응해서라기보다는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경찰이 설명을 하자 이 여경에게 욕을 하고 밀쳤다. 그래서 긴급 체포됐다라고 밝힌 게 하나 있고요. 또 그날도 내가 남자친구랑 갑자기 들이닥친 것처럼 보도가 나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집에 사실 방 하나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있어서 경찰을 불렀고 나중에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다 듣는 게 중요한 게 보세요.
정옥숙 씨의 주장과 지금 최준희 씨의 주장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 고 최진실 씨의 딸이죠. 최준희 양의 말을 빌려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좀 옮겨보자면은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나의 재산을 계속 빼돌리고 오빠만 챙겼다라는 이야기를 평상시에 했고 네. 외할머니가 돈을 빼돌리는 것을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재산 관리를 직접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그렇게 돈독이 올랐냐 라면서 험한 소리를 할머니가 하셨다라고 본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물론 이 종합도 어떤 결론적인 건 아니지만 최준희 씨 얘기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의 안 좋은 감정이 켜켜이 쌓아왔고 엊그제 일어난 일은 그 하나에 불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 이것이 마치 내가 정말로 뭔가 폐륜적 행동을 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심히 지금 불편한 심기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준희 씨와 외할머니 정옥숙 씨와의 갈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걸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저런 보도로 가끔씩 보도가 된 바는 있어요. 그런데 이 해당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또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저간의 사정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이하고는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일단 할머니가 어떻게 할지 좀 검토를 좀 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준이 형이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갈등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 외손자인 화이는 할머니랑 같이 거의 살았고, 그 준이 양은 이모 할머니란 분하고 어렸을 때 많이 살았어요. 그런 어떤 그 성장 과정도 있고, 준이 양은 좀 적극적이고 본인의 주장이 강하고, 할머니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좀 이렇게 옷걸이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훈육 차원에서 했다 그러는데, 준이 양은 그런 것조차도 자신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껴졌고 폭력처럼 느껴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물론 아이에 대해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글쎄 옷걸이로 글쎄 툭툭 가볍게 때렸다는 의미인지 강희롱 지금 기자의 얘기가 말끝이 정확치는 않았기 때문에 이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준희 씨가 어렸을 때 옷걸이로도 이렇게 훈육차에서 툭툭 쳤다는 건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올바른 훈육 방식은 아니라는 게 일단 요즘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거고, 그게 최준희 씨한테는 뭔가 강압 그리고 뭔가 자신에게는 굉장히 미워하는 감정으로 느껴졌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양나라 변호사님, 근데 이게 뭔가 강희롱 기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실제 과거에 최준희 씨가 SNS를 통해서 이런 거를 슬쩍슬쩍 내비친 적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진희 씨는요, 지난 2017년에도 SNS를 통해서 어느 날 외할머니와 크게 말다툼을 하다가 외할머니가 저를 옷걸이로 때리고 하셔서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런데 제 손을 무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른쪽 손가락 사이에는 흉터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학대가 있었다는 듯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당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당시 경찰은 내사를 종결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쪽 주장 양측의 주장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할머니 정옥숙 씨는 어떤 입장일까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죽고 싶은 내가 왜 살았나 싶어요. 그 당시 자식이 떠났을 때 눈앞에 어린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 딸이 난 자식인데 얘네들을 누가 돌볼까, 내가 봐야지 하는 마음에 오로지 나는 주위 사람들 다 나는 몰려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는 사람은 내 주위에 한 마리도 없다니까. 친구도 그냥
그래가지고 15년 동안을 길러놨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됐다고 저렇게 날 갖다가 세상에 뭐 20살 딱 됐다고 가지고 있다가 땡 하면은 가져 그리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순지에 알아서 주려고 나도 다 정리를 하는 중이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외할머니 정옥숙 씨도 최준희 씨의 글쎄요 이게 몫이랄까요? 최준희 씨의 어떤 지분이 있는 유산에 대해서 뭔가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뉘앙스는 내비치고 있네요. 참 근데 정말 해답이다 하면서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우리가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준희 양 같은 경우는 이제 품 안의 손녀예요. 한 세대를 걸렀기 때문에 이해도랄까 서로에 관해서 생각하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운 관계가 그 손자, 손녀와는 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외할머니께서 정말 보통 사람은 겪지 못할 여러 고초를 겪으면서 지금 오늘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좀 손녀, 손자도 좀 한켠으로 이렇게 제 할 일들 저희들이 하겠지라고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손녀도 좀 그렇습니다. 그 고령이시고 할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따지지 말고 조금 한 편이라도 조금만 더 이해해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